NSBS 온에어. 하구 여러분,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개강 2주차 인터뷰와 함께 새로운 학기의 문을 열게 되었는데요. 지난 여름에 휴식을 마치고 시작되는 하구 여러분의 새로운 꿈과 비전을 저희 인터뷰가 응원해드리면서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하구 여러분은 영화 건축학개론을 알고 계신가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건축학과에 대한 로망이 생겼는데요. 첫사랑에 대한 아련함, 그리움을 느낄 수 있는 게 이 영화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또 영화를 현실적으로 그려냈다는 점에서 건축 관계자분들에게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갑자기 왜 영화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셨죠? 오늘 만나볼 분들이 영화 건축학개론과 관련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세 번째 게스트는요. 사람들의 삶을 위한 공간을 디자인하고 건설하는 건축학과의 이수빈 학회장님, 그리고 박장현 스튜디오 실장님 두 분 모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두 분과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처음 뵙겠습니다. 여기는 NSBS 온에어, 저는 새로운 DJ 소정이고요. 지식정보관 앤컨버저스 스튜디오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루시의 조깅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제 옆에 오늘의 주인공분들이 앉아 계시는데요.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번 듣고 끝냈지만 한 번도 들을 수 없었던 그들의 진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대화의 순간 인터뷰! 세 번째 주인공은요. 365일 24시간 불이 켜있는 남서울대학교의 등대 건축학과의 이수빈 학회장님 그리고 박장현 스튜디오 실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학과에서 학회장을 맡고 있는 4학년 이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학과에서 1번 스튜디오 실장을 맡고 있는 4학년 박장현입니다. 네, 저희 NSBS와 인연이 있는 분이 계시죠? 제28회, 29회 남서울가요제에 참가해주셨던 장은아 군님 잘 지내셨나요? 네. 방학 동안 집에서 절대 나오지 않았어요. 이번에 인터뷰 게스트로 처음 출연하게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사실 노래 부르는 게 더 떨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떨리네요, 지금. 저도 같이 떨고 있어가지고 네, 이제 긴장을 저희 다 풀어봅시다.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처음 인연을 맺게 됐잖아요. 네. 혹시 떨고 계신가요? 네, 엄청 떨립니다. 저희 얼른 긴장을 같이 풀어봅시다. 제가 듣기로는 건축학과 종강이 17주차 월요일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대부분 학과의 종강이 15주차잖아요. 네, 맞아요. 어쩌다가 17주차에 종강을 하게 되셨나요? 이제 약간 선배 같은 경우는 4학년 그런 정규 수업만 들어도 돼가지고 좀 빨리 종강을 했는데 전 재수강을 해야 돼가지고 마지막 수업이 네. 과제가 일요일 저녁 11시 59분까지였어서 그래서 좀 늦게 종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종강은 거의 16주차 16주차인 정도. 거죠? 네. 아 근데 너무한데요 17주차. 그러면은 과제가 많은 만큼 체력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두 분께서 건축학과를 전공으로 하시게 된 계기 여쭤봐도 될까요? 오. 아니, 건축학과에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한 적은 없는데 이제 건축학과를 오게 되고 이후로 이제 내가 생각보다 건축물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 여행지를 갈 때에도 여기에 어떤 멋진 건축물이 있대 이러면서 그 건물을 보러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행 계획을 또 짜는 편이어서 네, 그런 요소들 때문에 건축학과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건축학과가 체질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수빈님은 저는 이제 친구랑 같이 건축학과를 오려고 했는데 네. 이제 그래서 고등학교 3년 내내 친구랑 같이 건축학과를 준비를 하다가 네. 자연스럽게 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고등학교에서 건축 준비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동아리나 이제 네. 프로젝트 같은 거를 좀 맡아서 하면서 네네. 건축학과는 약간 이런 거구나를 좀 준비하게 됐었어요. 그러면 그 친구분과 함께 지금 건축학과에 재학 중이신 건가요? 그 친구는 네.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마지막에 네. 과를 바꿔가지고 설마? 진짜요? 네, 저만 건축학과로 오게 되었습니다. 어디 학과 가셨어요, 친구분? 지금 아마 화공으로 갔다고 들어가지고 네. 전혀 다른 계열 아니에요? 맞아요. 그 친구가 보고 싶었던 적은 없으신 거죠? 그 졸업하고 한 번도 못 봤는데 정말요? 네, 이제 연락이 조금 끊겨가지고 못 봤는데 네. 아직은 연락을 아무도 안 하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연락이 오면 학과는 잘 맞으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되게 잘 맞는다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제 점점 갈수록 좀 힘들어지다가 이제 또 칭찬을 받으면 네. 또 다시 하고 싶어지는 계속? 네,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두 분께서 건축학과를 전공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부모님 반응이 어떠셨어요? 5년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두 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정말요? 수빈님 같은 경우에는 어떠셨어요? 저희도 아마
그 대학을 못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네. 붙게 돼서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꿈꿔오셨던 학과니까 맞아요. 합격하셨을 때 저는 더 감회가 새로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되게 신기했고 아. 대학을 가는구나. 네. 되게 좀 믿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과하셨어요? 네, 저는 이과였는데 네. 이제 수학을 별로 못해가지고 아, 저도요. 맞아요. 네, 저희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건축학과에 대해 토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앞서 건축학과는 과제량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조형학과는 24시간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과제가 있길래 항상 불을 밝히고 계신 거예요? 약간 팀플도 되게 많고 음, 그리고 발표 과제도 되게 많고 그냥 설계 과제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전공, 주전공이 가장 많아요. 눈물 난다. 그러면 건축을 팀플로 진행한다고 하면은 파트 분배가 또 따로 되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발표는 발표, 뭐 PPT는 PPT, 자료조사면 자료조사처럼 따로 맞아요. 있나요? 저희 약간 같이 했던 팀플은 네. 이제 이제 설계는 각자 따로 해서 모이고 아. 구역을 나눠서 네. 이제 발표는 이제 선배가 훨씬 발표를 잘해가지고 오. 발표를 맡아주시고 전 이제 패널이나 네. 좀 디자인적인 거를 많이 했습니다. 아, 그렇게 딱 파트 분배가 네. 되네요, 건축학과도. 그러면은 일주일 패턴이 어떻게 흘러가세요?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네. 전공 과목이 네.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그 정규 시간표로 짜여 있는데 네. 그게 월요일에 6시간 있고 목요일에 또 6시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에 나온 과제를 화요일, 수요일 동안 해서 목요일 날 또 검사를 맡아야 되는 거고 목요일 날 나왔었던 또 과제를 금, 토, 일 동안 해서 월요일 날 그래야 그렇게 또 검사를 맡는 식으로 네,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맨날 집에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말씀으로는 거의 일주일 동안 계속 과제를 하시는 건데 네. 밤을 그러면은 새시는 거예요, 항상? 거의 셀 때가 많은데 거의 설계 전날 네. 일요일이나 수요일 날 가장 많이 새는 것 같고 그 외에는 좀 다른 교양 과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다 계속 패턴이 똑같으시는 것 같아요. 울어. 아, 체력적으로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맞아. 맞아요. 아, 그러면 그 과제를 하시기 위한 재료비 같은 거는 학과에서 따로 지원을 해주시나요? 이제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네네. 이제 돈으로 주지는 않고 이제 그 재료들을 학과에서 구비를 해줘서 이제 네. 하루에 몇 장 정도 이렇게 제한을 둬서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는 다 이제 본인 부담을 하게 됩니다. 재료비가 그래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일주일 동안 계속 과제 하시면은 분위기는 어때요? 다들 잠에 취해 있다거나 피곤해 지쳐 있다든가 그런 분위기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다들 대부분이 잠을 못 자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는 막 조금 다들 좀 피곤한 상태로 수업을 듣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거와는 또 반대로 학과 자체의 분위기는 네. 정말 일주일 내내 항상 작업을 해야 되는 과이기 때문에 학우들끼리는 굉장히 친하게 좀 친밀감이 형성돼 있는 것 같아요. 야작도 그러면 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러면 더 끈끈하지 않아요? 거의 그냥 가족보다 가족. 더 오래 보는. 그러면 건축학과 다닌다고 하면은 주변 반응이 어때요? 저는 되게 미디어에서 본 건축학과는 항상 과제, 야작, 바쁘다 바빠 이런 현대사회 이런 분위기여가지고 약간 어떤 주변 반응이세요? 반응은 네. 나중에 내 집 지어줄 거지? 약간 이런 경우가 많아요. 맞아. 네, 약간 그런 경우가 훨씬 많고 네. 나머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 집 지어줘? 네. 나 신혼집 지어줘? 약간 이런. 저도 부탁드려도 돼요? 너무 좋죠. 마당 있는 2층 집이 갖고 싶습니다. 땅만 있으면. 땅을 먼저 그러면 구매해볼게요. 그러면 디자인할 때 사용하시는 프로그램들이 있으세요? 네, 어떤 거 주로 사용하세요? 저희는 크게 이제 도면, 모델링, 패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도면은 이제 CAD를 주로 사용하고 모델링은 스케치업이나 라이노
가장 주로 사용하고 패널은 인디자인, 포토샵, 일러스트 이렇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는 멀티미디어 학과거든요. 아, 정말요? 네, 인디자인은 인쇄나 출판할 때 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또 따로 그 용도에 맞게 쓰시는 거예요? 저는 인디자인 사용 안 하는데 네. 사용하는 애들을 들어보면 저희도 어차피 똑같이 인쇄를 해서 걸어야 돼가지고 비슷하게 사용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어떤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그 패널이라고 하거든요. 엄청 네. 커다란 종이에 저희 작품의 이런 스토리들을 적어서 요소들을 적어서 설명하는 걸 패널이라고 하는데 네. 어떤 공모전에서는 이런 패널 대신에 책자로 제출을 해라라는 공모전이 또 있어요. 그래서 또 인디자인을 아, 사용하시는 맞아요. 거군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CAD가 엄청 어렵다고 들었어요. 캐드는 좀 쉬운 편이에요. 생각해가지고 네. 오히려 약간 모델링이나 네. 그 렌더링이 가장 어려워.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건 두 개는 설정값을 이제 네. 렌더는 설정값을 본인의 맛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모르는 경우에는 어려워가지고 네. 가장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두 분 컴퓨터 사양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데스크탑을 사용하시나요? 네, 저희 다 저는 데스크탑. 노트북 사용해요. 아, 과에 별로 없는 노트북 사용이죠. 그럼 또 차이점을 비교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네. 우선 그럼 데스크탑 먼저 말씀을. 저는 아마 3050인가 그걸 사용하는데 저희가 아마 2050 이상은 돼야 좀 잘 돌아가가지고 그 그래픽 카드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 같고 램이나 막 그런 거는 16, 32 이렇게 있는데 확실히 네, 높은 네, 거를. 가장 높은 거 사용하고 거의 SSD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아. 다다익선이라고 네네, 맞죠. 무조건 많은 거 사용하고 한 본인 개인마다 한 200 조금 넘게 드는 것 같아요. 데스크탑 맞추는데 맥은 네. 아예 안 쓰는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네, 써요. 아무도 정말요? 네. 오히려 맥을 안 쓰시는 이유가 뭐예요? 프로그램 지원이 안 되나요? 맞아요. 맞아요. 건축 프로그램 자체가 네. 대부분 좀 윈도우 위주로 아. 되어 있는데 물론 맥도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저희 대부분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다 윈도우 기준으로 조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네. 맥을 쓰면 학교 수업을 따라오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럼 노트북은 어떤가요? 노트북도 아무래도 저희가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렌더링 네.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그 중에 루미온이라는 대표적인 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권장하는 최저 사양이 그 뭐라 그래야죠? 그 그래픽 카드가 네. RTX 3060 이상이어야 되고 무조건이네요. 네, 그렇게부터 되어 있어서 노트북이어도 스펙을 데스크탑보다 떨어뜨릴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게이밍 노트북을 써야 되고 저도 그래서 게이밍 노트북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네. 1, 2학년 때까지는 사무용 노트북을 썼었어요. 쉽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정말 안 되겠더라고요. 아니 뭐 비싼 거 필요하겠어? 하면서 그냥 오기로 버텼는데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학년, 3학년 넘어가는 그때 방학 때 게이밍 노트북을 사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사양은 물론 데스크탑에 비하면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네. 그래도 아직은 좀 쓸만하지 않나. 아직은 네, 게이밍 노트북이 엄청 무겁잖아요. 맞아요. 와, 근데 통학을 하시나요? 네. 그거 어떻게 들고 다니세요? 정말 그래서 그 노트북 들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학교를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노트북 무게만 해도 한 2.7kg 이 정도 되는데 네. 노트북뿐만 아니라 이제 충전기도 챙겨야 되고 그죠. 그 노트북 받치는 받침대도 챙겨야 되고 그거 외에 이제 전공책도 챙겨야 되고 전 또 갤럭시 탭도 쓰거든요. 네. 갤럭시 탭도 내야 돼. 그러면 가방 무게만 한 8kg가 넘어가요. 와, 겨울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올 여름에 진짜 들고 다니기가 너무 싫어서 오늘도 그래서 노트북 안 들고 왔어요. 잘하셨어요. 진짜 대박이다. 그냥 지고 등교를 하신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가방을 못 바꿔요. 예쁜 가방 들고 싶은데 네. 저도 백팩 무조건. 튼튼한 백팩 해야 되니까. 수빈님은 그러면은 지금 자취하시나요? 네, 전 자취하고 있습니다. 자취가 확실히 삶의 질이 올라가죠. 네. 저도 지금 3학년인데 2학년 때까지 통학을 했다가 이대로 살다가는 못 살겠다 싶어서 자취를 시작했는데 정말 추천합니다. 네. 됐다. 추천합니다.
그러면 건축학과하고 건축공학과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둘의 정확한 차이점이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건축학과는 네. 건축공학과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건축공학과는 말 그대로 이 건물을 짓는 기술을 연구하는 음. 학과예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 건물을 잘 지을 수 있는가를 배우는 학과고, 저희 건축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의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 건물을 지을 것인가, 조금 네. 더 디자인 쪽에 치중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확실히 딱 그렇게 구분이 되네요. 네, 그리고 업무가 아예 달라요. 크게 네. 4년제랑 5년제로 많이 네네. 구분이 돼가지고 그걸로 구분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저는 이걸로 구별을 하네요. 네. 그러면은 재학 비중의 차이가 있는 만큼 좀 배우는 학업의 그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도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건축공학과하고 건축학과 분들은 어느 쪽으로 진로를 가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주로 건축공학과는 건설회사를 많이 가고 이제 건축학과는 이제 건축사무소를 많이 가거나 아니면 네. 건설회사에 있는 그 건축사 팀 쪽에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상이나 그런 거 할 때는 또 네. 저희가 건공이랑 같이 막 하기도 한다고 들어가지고 뗄 수 없네요. 네. 약간 그런. 그러면 건축공학 분들은 디자인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런 미적 감각도 되게 중요하나요? 센스? 많이 중요한 네. 것 같아요. 아, 제가 네. 이 학과에 와서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그 디자인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디자인 감이 없어가지고 센스가 그런 거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핀터레스트.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었어요. 핀터레스트나 이제 네. 공모전 판넬 같은 거를 많이 주로 찾아보면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구나를 좀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많이 습득을 하는군요. 네. 그리고 저희가 장현님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인데 개인 연구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개인 연구실은 그럼 모든 건축학과 학우분들에게 다 제공이 되는 건가요? 이제 저희가 일단 연구실이라고 하면 스튜디오라고 저희는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스튜디오가 교수님 주도하에 그 교수님 담당 스튜디오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스튜디오 내에서 조금 수용할 수 있는 인원에는 제한이 있다 보니 모든 학생들이 스튜디오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네. 이제 일부 지원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스튜디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이제 스튜디오에 들어가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네. 자기 본인이 개인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을 저희가 또 스튜디오를 따로 학과에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빈님도 스튜디오 소속이신 건가요? 네, 저는 이제 또 다른 스튜디오 소속입니다. 또 다르군요, 스튜디오. 네. 저희가 계열사? 7개가 있어요. 7개나 있어요? 네. 그럼 각 지도 교수님들이 달라가지고 그렇게 많은 거죠?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한 지도 교수님당 소속될 수 있는 학우분들의 인원수가 있나요? 제한은 없지만 저희가 아무래도 물리적인 공간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네. 저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지금 29명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 반인데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다 분배가 되어 있군요. 근데 말로만 들으니까 더 궁금해지는데 저희가 그래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선 수빈아구님 자리 먼저. 오, 보라색이 네. 많은 것 같아요. 저 보라색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 데스크탑 본체도 보라색으로 맞춰서 정말요? 네. 우와. 이렇게 있습니다. 보라색을 특히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네. 그냥 자연스럽게 보라색 얘가 좀 예쁘네 하면서 그냥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다 보니까 보라색만 모이게 됐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진도 한번 볼까요? 오. 맞아요. 저기 보라 색깔 좀 안 보이는데 네. 본체 색깔이 본체가. 보라 색깔입니다. 근데 저는 자리를 조금 지저분하게 쓰는 편인 것 같아요. 저도- 엄청 깔끔하세요. 찍으려고 살짝 정리를 한 모습이에요. 좋은데요, 깔끔하고. 그러면 그다음 장현아구님 거 한번 볼까요? 사진 되게 못 찍었었는데.
네, 맞아요. 역시 깔끔해요. 저도 사진 찍을 정리하고 컴퓨터도 다 꺼놓고 그러고 했습니다. 지금 네. 저 부분만 보이는데 뒤에 또 책상이 하나 또 들어가 있어요. 엄청 넓은데. 네, 맞아요. 실장이라서 조금 어. 받은 그런 크기입니다. 다른 사진도 한번 볼까요? 뭐가 많아요. 이제 일반적인 그냥 스티원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저런 식으로 자리가 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친구가 이제 저희 음. 스튜디오 원 친구인데 저 네. 파티션 안쪽에 지금 4명의 친구가 자리를 잡아서 네,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와. 근데 다들 모니터는 기본 2개씩은 가지고 계시네요. 네, 맞아요. 무조건 2개가 있어야 무조건 돼요. 2개. 와. 근데 저기 책들은 그럼 다 전공책이나 그런 관련 자료인 거예요? 네. 네. 너무 많아요. 아, 이제 그 내년에 쓸 거나 막 이미 썼던 것들 이제 물려줄 거 막 모아놓기도 하고 해가지고 네. 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 저 자리를 개개인 분들에게 하나씩 다 줄 만큼의 공간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든 이렇게 네. 좀 꾸역꾸역 집어넣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아, 저거는 지금 1학기 때 사진인데 네. 이제 이번 학기 넘어오면서 저희가 또 1학년이 9명이 더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을 다 지금 저 자리에 끼워 넣으려면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저 자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될지. 약간 아, 학년별로도 책상 크기가 좀 아, 달라가지고 맞아요. 또 차이점이 있군요. 네. 확실히 1학년이 제일 작죠. 네, 네. 맞아요. 아무래도 네. 1학년들은 학교에서 네. 무조건 뭐 개인 설계 자리를 줘요. 아, 저희 네. 스튜디오 네. 외에 네. 다른 개인 강의실에. 설계 자리를. 네, 맞아요. 음, 그러고 있어서 굳이 스튜디오에 커다란 책상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작게.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네, 아, 아마 그래요? 그냥 와서 앉을 정도만 기본으로, 접수해도 네. 될 이유가 맞아요. 있네요. 헉, 그러면은 저 공간 관리를 장현 실장님께서 네. 직접 하시는 건가요? 이제 파티션별로 조금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긴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대청소하는 날이 있어요. 이제 그때는 제가 한 번씩 돌아보면서 조금 미흡한 부분 체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다시피 저렇게 컴퓨터 모니터도 있고 막 선도 엄청나게 많아요. 네. 정리하는데 좀 한계가 있어요. 아, 또 파티션 뒤에 숨겨진 공간의 그 선들은 다 보관을 하면 됩니다. 됩니다. 네, 지금까지 건축학과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두 학우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혹시 두 분 다 건축 디자인에서 영향을 받는 주요 건축가 스타일이 있으신가요? 약간 영향을 받기보단 제가 닮고 싶은 건축가는 NVRDV라고 아, 신생에 가까운 건축 회사인데 네. 되게 감각적인 디자인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좀 눈이 재미있는 설계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눈이 재밌는 설계? 너무 좋은데요. 표현이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건축 그룹인가요? 네, 맞아요. 네, 건축 그룹 분들의 제일 추천하는, 제일 좋아하시는 건축물이 따로 있으신가요? 저는 마케톨이라는 네. 건물을 가장 좋아하는데 네. 되게 단순한 외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시장을 안쪽으로 들여온 형태예요. 근데 막 안쪽에 벽화도 되게 휘황찬란하게 있고 네. 막 주거 시설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되게 얘네의 융합을 보여주는 건축물이어서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해서 가장 네. 좋아합니다. 시장을 내부로 들여왔다는 게 상상이 잘 안 되긴 하는데 엄청 대단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말로만 들어도. 우와, 장현님은 따로 있으신가요? 저는 닮고 싶은 건축가는 이제 네. 다니엘 리베스킨트라는 건축가가 있는데요. 네. 그 건축가가 지은 대부분의 건축물이 굉장히 특징적으로 생겼어요. 약간 별 모양을 담기도 했고 막 삐죽삐죽 유성 모양을 담기도 했고 네.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물이 아니라 막 왜 이렇게 지었지? 라고 생각이 들 만한 건물들을 짓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도 저렇게 건물을 봤을 때 좀 굉장히 특징적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닮고 싶은 건축가로 이제 두고 계속 찾아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네. 실상 저의 설계는 정말 재미없고 그냥 상자 쌓기 한 것 같은 건물들밖에 안 나와서
아 정말 디자인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지금 앞으로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지금 충분히 잘하고 계시니까. 그럼 저 단순한 궁금증인데 하트 모양으로도 건물을 지을 수 있나요? 오. 지으려면 지을 수 있어요. 네, 지으려면 지을 수 있는데 근데 하트가 아치 모양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설계를 해야 돼요? 이제 안쪽에 이제 구조 잘만 하면 네. 이제 내력벽이랑 막 이런 거 해서 구조는 될 수 있는데 네. 하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실 짜기가 음. 어려워서 실이 뭔가요? 이런 그 공간 네. 이제 화장실 막 거실 이런 아. 실 짜는 게 너무 좀 비효율적으로 나와가지고 네 아. 다들 막 많이 하려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무도 안 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가능은 하네요. 아, 가능은 네. 합니다. 또 하트 모양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아까 건축공학과랑 건축학과의 차이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건축공학과는 이제 구조 관련을 좀 중심적으로 보면 네. 저희는 디자인을 중심적으로 본다고. 아. 그래서 이제 저희 디자인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하트 모양도 하고 별 모양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저희도 발상은 할 수 있어요. 아,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기본적인 구조를 저희가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설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막 진짜 막 하트, 별 이런 디자인은 잘 못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단순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작품에서 유리창의 색상도 고를 수 있다고 피디님께 들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블루 글라스, 그린 글라스의 차이점이나 용도가 정확히 뭐예요? 이제 네. 네,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전에 많이 사용하던 방식이었고 블루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기술이 발달하면서 네. 좀 더 투명하게 만들어져서 나온 거여서 네. 그 약간 기술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블루 글라스, 그린 글라스 그리고 클리어 글라스라고 해요. 굉장히 색깔 그런 거 없이 완전 투명한 색깔의 유리를 클리어라고 하는데 색깔이 초록, 파랑, 투명 이 순서대로 비싸집니다. 투명이 가장 비싸요. 왜냐면 투명하다라는 거는 네. 그 안에 불순물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네. 불순물의 성질이나 양에 따라서 그 아. 유리의 색깔이 바뀌고 있어서 네. 보통 저희가 건축물 설계할 때 조금 현실적인 부분으로 비용 때문에 조금 그린 글라스를 쓴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지정관 창문 색깔이 저는 좀 탁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거는 그럼 무슨 글라스예요? 지금 제가 정확히 보진 않았는데 그 지정관에 그 커다란 다리 있는 거 아시나요? 커다란 공중 다리가 있거든요. 네. 걔는 아마 조금 초록색 유리를 쓴 것 같은데 아. 본 건물에 쓴 거는 조금 파란색을 쓴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비용 문제도 있었겠지만 디자인적 요소로도 쓰입니다. 너무 파란색 유리만 깔리면 네. 좀 심심할 수 있으니까 물론 그 외에 다른 이유를 늘 수도 있겠지만 좀 초록, 파랑 이런 걸 섞어서 쓰면 건물이 조금 좀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지 않겠냐 이제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글라스 디자인까지도 건축학과 분들의 이제 역할이신 거죠? 네. 그거랑 신경 쓸게 창틀도 막 다 저희가 네. 간격도 조정하고 하면서 다 디자인을 합니다. 간격까지 조절을 해야 되죠?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야작 중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예작 중에 이제 제가 겪었던 건 아닌데 이제 네. 저희 스튜어원들이 야작을 하다가 저는 한 3, 4시쯤 피곤해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잤단 말이에요. 네. 그러는데 이제 그 남은 친구들끼리 우리 너무 피곤한데 내일 설계니까 잘 수는 없고 밤에 나가서 배드민턴이나 칠까? 이러고 이제 밤에요? 네, 저희 스튜디오에 배드민턴 채가 있거든요. 그거를 들고 내려가가지고 네. 조형학관 앞에 좀 도로가 조금 넓어요. 네, 완전 네. 넓진 않지만 거기서 배드민턴을 한 1시간 정도 쳤다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1시간이나 치셨어요? 그걸 또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네. 저 홍보 영상에도 넣었습니다. 근데 배드민턴 채가 건축학과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각자 구비를 하는 맞아요. 경우도 있고 아, 그냥 체육대회 때 쓰려고 하기도 하고 좋은데요? 약간 정신 나가서 새벽에 갑자기 네. 구매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충동적으로. 네. 좋아요. 수빈님은 따로 있으신가요? 저희 약간 이런 것도 있고 네. 저희 막 농구도 하고 막 야구도 맞아요. 하고 막 이상한 거 많이 하는데 아.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끼리 막 애드립 파티를 좀 많이 해요. 애드립 파티요? 네. 어. 그래서 막 한 명이 약간 갑자기 막 던지면 네. 서로 막 내가 이겨야지 하면서 막 네. 던지는데 그게 가장 재밌어요. 막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가라고요 막 이러면 네. 한쪽에서 선배가 막 5학년이신데 네. 막 가라고요 이러면서 막 귀엽게 막 해주시는 거예요. 막 귀여운 척을 하면서 네. 막 그런 거를 새벽 내내 이러고 있어요. 웃지 나가요. 네. 웃지 나가요. 맞아요. 아, 재밌겠는데요? 그걸 그냥 내내 하고 있어요. 근데 다들 네. 정신이 나가가지고 네. 재밌다. 다들 이기려고 하고 있어요. 아, 서로 누가 더 귀엽게. 네. 궁금해요. 그러면 인터넷 썰에서 본 건데 건축학과에서 야작을 하다가 누가 한 명이 지르면은 다들 컨트롤 S인 거예요. 사실인가요? 네. 막 저희 막 장난식으로 네. 다들 저장해 막 이러면서 야 저장해 야얘 운다 막 이러면서 막 장난도 치고 막 그래요. 저도 멀티미디어 학과에서 영상 만들다가 옆에 친구가 갑자기 머리를 쾅 박아요. 그럼 저도 S 빨리 눌러요. 진짜로. 그러면 시험 기간에는 특히 더 야작을 자주 하시겠죠? 맞아요. 저희는 시험 기간이라기보다는 네. 그 뭐라 그래야죠? 마감? 작품 마감 네.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그 기간 한 일주일 정도는 거의 집에 못 들어간다. 그냥 3일 정도 머리를 못 감아도 다들 네. 그래 나도 나니까 알겠어 막 이러고 와, 그럼 식사는 어떻게 해결하세요? 각자 자리에서 네. 아, 근데 사실 먹을 시간도 많이 없어서 맞아요. 거의 마감 전날은 네. 먹을 생각도 안 들어요. 그냥 계속 빨리 마감 쳐야 돼 이러고만 있어요. 너무 위대하세요, 진짜. 존경합니다. 와, 저는 이틀 밤은 죽어도 못 새겠던데 기본이신 것 같아요. 지금 밤 새시는 게. 눈물. 그러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한 건데 야작 중에 피어난 로맨스가 있나요? 제가 드라마 혹시 알고 있지만 아세요? 네, 제가 그걸 또 재밌게 봤는데 비록 그 학과는 달라도 비슷한 계열이잖아요. 거기서도 송강 씨하고 한솔 씨가 막 있나요? 송강이랑 한소희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아니야 그걸로 그래서 이렇게 됐어. 그 안에서 로맨스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학과에 스튜가 있으면 네. 이선배 담당 스튜에도 그렇고 저희 스튜에도 네. 그렇고 각 스튜마다 한 4커플 이상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화씨 네. 씨가 정말 많아요 저희 거는. 어떻게 그러죠? 붙어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레? 네, 약간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와, 그리고 막 네. 이제 막 워크숍을 가거나 네. 이제 MT를 가거나 이러면 더 약간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근데 서로 같은 계열의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해가 되거나 배려해주는 부분이 많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희끼리 하는 얘기도 네. 건축학과는 건축학과를 만나야 된다. 아, 왜냐면 주말에 밤을 새는 거를 다른 학과 학생들은 이해하지 못하지 않냐. 그죠. 연락 왜 안 돼? 맞아요. 이러거나. 미리 하면 되지. 그죠? 미리 어떻게 하는데? 슬퍼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건축학과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길을 걷다가 멋진 건물을 발견하면은 촬영을 하거나 막 분석을 한다고 하시던데 두 분도 혹시 그런 전공병이 따로 있으신가요? 살짝은 있지 않을까. 저는 네. 좀 심한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네. 어떤 의도가 있어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저는 지방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서울에 간 적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20살 전까지는. 네. 근데 딱 이제 건축학과에 와서 서울로 막 건축답사를 다니고 이러면서 또 이제 천안 위치가 지하철로도 다닐 수 있으니까 그죠. 네, 이제 서울을 조금 자주 가게 됐는데 그때마다 서울 막 강남이나 막 종로 막 이런 쪽에 가면 제가 막 우와 막 이러면서 다녔어요. 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야? 옆에 이러고. 친구들이 장현아 좀 빨리 좀 떨어져서 걸어 이러고 근데 어떻게 저런 건물이 있지 막 이러면서 지나다녔었던 기억이 있고 요즘도 사실 가끔씩 그럽니다. 오. 수빈님도 따로 있으신가요? 저도 약간 이래요. 한번 서울에 가면 다 찾아서 여기 가면 여기도 하시니까 다 가보자.
그래서 막 하루에 막 8군데도 간 적 있고. 건물을 보러. 네. 아, 근데 약간 거의 네. 막 미술관이나 막 네. 그런 데 위주로 많이 가가지고 막 엄청 돌아요 맨날. 그러면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다 전공병이 있나 봐요. 저는 또 영상을 볼 때 그냥 안 보고 효과를 엄청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 이 효과는? 그렇겠다. 네, 그렇다고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또 다르군요. 네. 이게 약간 창작인의 고통? 창작인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건물들을 통해서 실제로 영감을 많이 받으시나요? 딱 봤을 때, 나도 다음 설계 때는 저런 디자인 요소를 써서 디자인을 해봐야지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기는 합니다. 맞아요. 수빈님도 네, 그러세요? 저도 그랬던 것 그러면 두 분께서 최근 건축전을 진행하셨는데 두 분이 만드신 작품을 직접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희 먼저 회장님 작품 먼저 소개를 해주세요. 오. 잠시만요. 네. 오. 아, 이거는 이제 제가 2학년 때 했던 교회 설계인데요. 네. 저는 빛 쓰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어느 공간에서든 빛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저렇게 하게 됐고, 그리고 되게 유명한 작품 중에 롱샹 성당이라고 있어요. 네. 그 창문을 되게 좋아하시는 교수님의 수업을 들어서 그 교수님께서 저 창문을 해보면 어떠냐 해서 저 창문이 들어가게 됐었고, 저 십자가 모양이 또 네. 각이 또 달라요. 또 그래서- 다르나요? 네, 그게? 그래서 저기 유리가 안쪽에 각이 또 다르게 되어 있어서 네. 빛이 들어올 때 이제 각이 다양하게 들어오게 아,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롱샬 그 성당도 빛 들어올 때 그 글라스 색깔이나 각도가 다 다르죠? 네,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또 디테일적인 요소가 필요하네요. 그 교수님이 지금 연구실 네. 교수님. 아, 그리고 또 다른 작품을 봐볼까요? 이번에 설계했던 건데 제가 맡은 구역은 예술문화 특화 구역이어가지고 네. 좀 인면적으로도 좀 강하게 눈에 들어올 수 있는 색채를 사용하고 인면 디자인을 좀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저기 좀 철사가 조금 미숙하게 보이는데 저게 조형물이에요. 네. 이제 그 막 사람들이 앉을 수도 있고 그런 조형물인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거리를 하나 조성을 했던 설계였습니다. 그래서 저기 뒤쪽에 보이는 모형이 네. 카페거리 단면 모형을 제작했던 거였어요. 와, 저런 의자까지 디테일하게 제작을 하시는군요. 네. 다음으로 장현님 작품도 같이 볼까요? 저도 이 작품은 그 2학년 때 진행했던 교회 설계였어요. 네. 근데 이제 이 교회에서 제가 디자인 중점적으로 봤었던 거는 사람들이 조금 모일 수 있는 마당과 같은 그런 외부 공간을 좀 많이 넣는 건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이제 설계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면 1층에 사람들 앉아있는 저 호수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2층, 위층 3층 정도로 올라가면 저기 또 건물 옥상에 사람들이 좀 서 있는 게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쪽에도 외부 테라스가 있고, 그리고 네. 이 사진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위에서 봤을 때 지금 왼쪽 건물 위쪽에는 또 다른 외부 예배당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렇게 외부 공간들을 배치하는 걸로 좀 디자인을 했습니다. 아니, 다각도에서 볼 때 그런 것까지 다 구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아, 3D로 네. 이제 건물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 보입니다. 진짜 감탄사밖에 안 나와요. 저도 그게 가장 어려워요. 다른 작품도 같이 보실까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2학년 때 설계했던 건물인데, 이거는 이제 좀 약간 건물이 평범하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외관이. 이제 저런 거를 좀 이 건물이 들어가는 대지 주변이 굉장히 그냥 밋밋한 일반적인 건물들만 있는 네. 주택들만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런 굉장히 특징적인 디자인 건물이 하나 들어가면 이 건물 자체가 좀 돋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컨셉을 가지고 디자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물을 설계하면서 제가 참고했었던 건축가가 네. 아까 말씀드렸던 다니엘 리베스킨트인데, 네. 사실 다니엘 리베스킨트는
저것보다 훨씬 더 막 좀 뭐라 그래 좀 더 디자인적인 요소를 강조를 했는데 저는 또 그렇게까지는 못했어요. 그 부분이 좀 아쉬움이 남는 작품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쉬움이 전혀 없어요. 너무 완벽해요. 와, 그러면 저런 모형이라고 하나요? 네. 모형을 설계하실 때는 직접 다 손수 제작하시는 거죠? 네. 그럼 주 재료가 어떻게 돼요? 거의 이제 학년이 좀 높아지면서 라이싱지를 많이 사용하게 됐었고 이제 좀 저학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포맥스 막 이런 거 네. 좀 지금 와서 보면 왜 저런 재료를 사용했을까 싶은 것들 막 사용하고 그랬었어요. 그 우드락 아시죠? 맞아요. 네네. 우드락을 저학년 때 정말 많이 맞아요. 쓰고 폼보드. 폼보드, 우드락 그리고 포맥스도 이제 쓰고 올라가면 라이싱지라는 데 되게 좀 두꺼운 종이 같은 네네. 거거든요. 그게 좀 외관으로 봤을 때 굉장히 깔끔해서 고학년들이 자주 씁니다. 아, 그러면은 건축 전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학우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저희 이제 건축전은 이제 크게 두 개가 있는데 과제전이랑 졸업 전시회가 있어요. 이제 과제전 같은 경우는 매 학기마다 그 자기가 이번 학기 했던 설계 작품들을 다 전시해 놓고 교수님들한테 평가를 받는 전시회고 네. 졸업 전시회는 이제 5학년 선배들께서 졸업 작품을 전시하는 전시회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작품을 다 전시한다 하셨잖아요. 네. 과제전에서. 네. 대략 몇 개 정도의 건축물이 나와요? 거의 학년당 40몇 개 이상은 나와요. 왜냐면 개인당의 작품이다 보니까 네. 한 명당 한 48에서 50명 정도 있어가지고 네. 근데 또 거기에 두 개씩 작품을 만들어요 한 두 학기에. 개씩. 그래서 정말요? 작품이 정말 많아요. 진짜 많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 한번 과제전을 한번 싹 보면은 또 가슴이 막 찡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고생해서 만든 작품들이 이렇게 전시된다는 게 그러시구나. 그러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만큼 작품에 대한 애정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건축학과를 공부하시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뿌듯했던 순간이 없으신가요? 뿌듯한 순간. 이제 작품을 아무래도 마무리했을 때 네. 이제 굉장히 뿌듯함이 있고 근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뿌듯했었던 적이라고 하면 약간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여행지를 다닐 때 네. 건물을 위주로 보는 이제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해외 여행을 간다면 나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탈리아에 뭐 콜로세움을 보러 가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건물을 보러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게 되는 편이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또 서양 건축사 때 이 건물의 양식이랑 디자인 요소를 배웠는데 이런 게 예전에 몰랐는데 보이네 지금은. 맞아요. 약간 이럴 때 조금 뿌듯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다 피화되고 살이 됩니다. 맞아요. 수빈님도 딸 있으실까요? 저도 똑같은 경험인데 네. 저는 이제 주변에 제가 사는 주변에 되게 유명한 건축물이 있었는데 그 남양성모 성지라고 네네. 거기 있었는데 거길 어렸을 때도 많이 갔는데 이제 건축학을 배우고 나서 가니까 확실히 다르게 보이는 게 가장 신기하고 보람찼던 것 같아요. 확실히 또 주변이고 네. 자주 가시면은 그만큼 더 새로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또 PD님한테 듣기로는 사전 미팅 때 졸업 전시회에서 샤라웃을 그런 문화가 맞아요. 있다고 들었어요. 그럼 무대에서 어떤 방식으로 샤라웃을 하나요? 이제 5학년들이 다 앞으로 나와서 네. 이제 막 감사 인사를 한 번씩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각 분마다 어시스트라고 네. 이제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그 분들한테 그 자리에서 만약에 예를 들면 박장현 뭐 이수빈 누구 정말 고마웠고 막 이러면서 막 해주세요. 네. 빼먹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막 적어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나씩 세시는 분들도 있어요. 말씀하세요. 맞아요. 그러면 그 어시분들 모집은 그냥 자율적으로 받나요? 거의 스튜디오 소속된 분들 네. 위주로 해서 안에서 조를 짜서 많이 합니다. 좋아요. 좋네요. 저희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두 분께 꿈에 대해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두 분이 건축학과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제 이름으로 된 제가 지은 건물을 하나 짓는 게 아무래도 꿈입니다. 좀 더 나아가면 제가 살 집을 제가 짓는 게 가장 최종 목표지 않을까. 네. 좋은데요. 수빈님은요? 저도 비슷한데 네. 저는 약간 유명한 건축가가 돼서 막 TV에 나오는 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그럼 거기서 수빈님을 촬영하고 싶어요. 어. 네, 인터뷰 촬영하고 싶습니다. 좋아요. 나중에 그럼 두 분 건물을 꼭 건축하게 되신다면 한번 초대해 주세요. 집들이라도 좋으니까 너무 좋아요.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NSBS 온에어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건축학과에 대해 몰랐던 정보들을 알 수 있었고 재밌는 에피소드를 들어보는 유의미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저와 같이 보이는 라디오 로카를 진행해 봤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원테이크로 찍을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말 실수하면 어떡하지? 막 내가 너무 막 과하게 표현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어서 계속 긴장을 했는데 그래도 재미있게 촬영한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저도 생각보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가지고 좀 신기했고 처음 경험해보는 거여서 되게 좋았습니다. 저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두 분께서 영상 편지를 남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은 분들과 저희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고 있을 예비 건축학과 신입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 카메라 보고 해주시면 됩니다. 5번 스튜 제가 나온다고 해서 정말 선배들이 놀리기도 하고 기죽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고맙고 담당 교수님 정건채 교수님 사랑합니다. 정건채 교수님이셨어요? 네 맞아요. 장윤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1번 스튜디오 친구들, 우리 선배들, 후배들 이제 건축학과 학회장님이랑 어떻게 이렇게 같이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이제 우리 스튜디오 항상 수고 많고 같이 열심히 우리 좋은 분위기 만들어주느라 항상 고맙고 그리고 우리 스튜디오를 위해서 항상 신경 써주시는 오건수 교수님, 송정아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회장님 예비 신입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건축학과 들은 것처럼 되게 분위기 좋고 조금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입학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와, 저희 정말 이제 마지막입니다. 최근 건축전을 멋지게 끝내신 만큼 앞으로의 두 분의 계획 있으실까요? 이제 공모전을 마지막으로 준비하고 이제 다음 학기가 끝나면 또 졸업 작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졸업 작품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열심히 달려나가 봅시다. 네. 장혜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이번 방학 이제 저희 같이 하는 공모전 마무리하고 나면 당장 또 개강이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다음 학기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저도 개강 열심히 준비 잘 해가지고 개강을 맞이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매 순간 도전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건축학과 학우분들을 저희 NSBS에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마무리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앞서 학회장님께서 추천해주신 루시의 조깅 들어보았으니까 이번에는 장현 실장님이 추천해주신 데이식스의 해피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날이 있을까요? 마냥 좋은 그런 날이요. 내일 걱정 하나 없이 웃게 되는 그런 날이요. 뭔가 하나씩은 걸리는 게 생기죠. 과연 행복
NSBS 온에어 수요일 점심 정규 방송 지식정보관 앵컨버저스 스튜디오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건축학과 이수빈 학회장님과 박장현 스튜디오 실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첫 진행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미숙했을 텐데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재밌고 강력한 게스트분들 모시고 돌아올 테니까요. 다음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여기는 NSBS 온에어 DJ 소정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제작의 정민지, 장준호, 중계의 송은선, 김동성, 전유나, 이지희, 촬영의 정재림, 윤수민, 유지영, 진행의 방소정이었습니다. 참된 이상, 열린 소리.